이장섭 전 의원이 청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 선언이 나오며 선거 구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노동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충주에서 병해에 강한 신품종을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대표 사과 품종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전 국회의원이 내년도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을 중단하라며 바로 이범석 시장과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전 의원이 조기 등판하면서 물밑에서 움직이던 청주시장 선거 구도가 들썩이게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총선 이후 처음 기자회견에 나선 곳은 청주시청이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공론화 과정이나 재산 관리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며 현 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이 좀 너무 엉뚱해요.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민간 매각입니까? 그건 방법이 하나지, 그죠? 또 지방선거와 관련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차기 시장 선출 때까지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내년 청주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회나 중앙정부 모든 면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한번 쏟아붓고 싶다.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출마했던 허창원 전 도의원이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고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재선의 박완희 시의원도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지난 대선 때 합류한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범석 현 시장이 시정 성과를 홍보하며 선거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 시민재해 첫 사례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승우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청주시장 또는 도지사 후보군에도 거론돼 거취가 주목됩니다. 최근 입당한 손인석 전 충청북도 정무특보는 터미널 민간 매각을 공개 비판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곧 사퇴할 김수민 정무부지사, 황영호 전 도의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의 조기 등판에 다른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추석 명절 밥상에 차기 청주시장에 대한 하마평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의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 삭감에 대해 유족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추모 조형물 예산 삭감은 유가족 뜻을 짓밟고 참사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신성영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6월 유가족들과 김영환 지사가 도청광장에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며 내일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119 상황 보고서를 조작해 징역형이 확정된 소방관들이 당연퇴직 조치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서 전 예방안전과장은 지난 7월 18일 퇴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며 퇴직연금과 수당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서 전 소방서장은 참사 전 대응체제를 갖춘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같은 서 전 예방안전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의 체불 임금이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액수인데요.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죠. 최근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지목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임금 체불 예방 대책이 추진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음식점에서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던 20살 임모 씨. 일을 그만둔 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욕설이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임 씨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찾았습니다. 제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안 주시니까 좀 억울하죠. 그것 때문에 저는 병원도 예약도 진료도 다 미뤄지고.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충북의 체불 임금 규모는 393억 원. 지난해보다 24%가 늘었습니다. 제조업이 1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도 5천여 명으로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체불이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본인의 체불 경험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월급 많이 떼먹게 봤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노예도 아니고 일시키고 떼먹고.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노동당국이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고의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또 1억 원 이상 30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에 대응하는 체불 수사팀도 운영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3주에서 6주로 지금 기간을 확대했고요.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에 즉시 청산 지도하는. 또 임금체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와 함께 인터넷 노동 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개설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우리나라 사과 시장은 겨울철 오래 보관하는 후지 품종과 추석 대목을 노린 홍로 품종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로 유명한 충주에서 병충해에 약하고 보관 기간이 짧은 홍로 대신 새 품종 이지풀을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풀은 어떤 품종인지, 충주의 대표 품종이 될 것인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한 과수원. 4, 5일 뒤 수확을 앞둔 사과가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한 주당 16에서 18kg이 달릴 정도로 재배가 잘 됐습니다. 껍질이 타는 열과나 병에는 물론 낙과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풀이라는 신품종을 심은 지 올해로 3년 차. 다른 농민들에게 내보일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홍로와 가몽을 교배해 만든 이지풀은 병해에 강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일에 골고루 붉은 빛을 돌게 하기 위한 은박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방제 작업이나 탄산칼슘 살포 횟수도 30% 정도 줄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저가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일소원 면에서 조금 절약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로랑 비교했을 경우에 이제 병이 조금 덜 오고 강한 느낌이 듭니다. 이른 가을 출하되는 홍로는 저장성이 떨어져 추석 연휴와 수확 시기가 맞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졌지만 이지풀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수확도 해봤는데 이지풀이 보통 한 달 이상 가고 또 저온 창고에 나와서도 푸석푸석한 게 없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15헥타르인 이지풀 재배 면적을 오는 2030년까지 1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해 충주 사과의 대표 품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상 조건에 따른 어떤 다양한 변수들을 그나마 기존의 품종들에 비해서는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기후와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새로운 품종이 충주 사과의 명성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신용한 서원대 개건 교수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박지우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도 신임 민간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한편 신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는 주한대사 부인들에게 축제를 홍보한다며 3시간 행사 한 번에 축제 홍보 예산의 20%인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는데요. 재정 자립도 9%의 충남 금산군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무대에서 선보이는 인삼 홍보 공연을 다양한 국적의 여성 외국인들이 관람합니다. 금산군이 당시 약 한 달 뒤 열릴 인삼축제와 인삼의 매력을 알리겠다며 주한 외교대사 부인 30명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불과 3시간 남짓 진행된 행사에 들어간 예산은 5천여만 원, 호텔 대관비와 용역비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30분짜리 피아노 공연에는 800만 원, 유명 셰프의 인삼 요리 시범과 홍보대사 위촉식, 오찬도 이어졌습니다. 주한 대사분들은 일단 일정도 빡빡하고 부인분들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좀 일정이 또 자유롭고 또 유관 기관이라든지 단체분이라든지 각 나라별로 활동하는 영역대가 좀 있으니까. 2억 9천만 원의 축제 전체 홍보 예산 가운데 약 20%가 단 한 차례 행사에 쓰인 겁니다. 주한 대사부인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내세워 추진됐다는 행사. 실제 홍보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금산군은 당초 대사 부인들에게 인삼 제품을 체험시킨 뒤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인터뷰는 없었습니다.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대사 부인들이 SNS 등을 통해 축제를 홍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열린 인삼축제에 초청해 방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 하지만 금산군은 축제 이후 홍보자료 제공 등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는 19일 개막하는 올해 인삼축제에 방문하겠다고 밝힌 대사부인은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 튀르키예 한 명뿐입니다.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산군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 해도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한 번의 행사에 수천만 원을 쏟고도 성과 검증은커녕 후속 노력조차 없었던 만큼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목적 대비 효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홍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후속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또 금산군은 지난해 외신 기자 11명을 초청하는데 700만 원을 썼지만 실제 보도는 단 3건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엿새 동안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폐막식은 배우 장현성과 가수 옥상달빛의 김윤주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국제 경쟁 대상에는 카탈린 괴드레스 감독의 엘시의 노래 야콥의 말이 선정됐고 뮤직 인사이트 대상은 영화 파묘의 김태성 음악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폐막작으로는 홍콩 감독 량예언의 라스트 송 포 유가 상영됐습니다. 충청북도가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기간 중 대전과 영동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추가 운행합니다. 엑스포 관람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는 평상시 하루 1회 운행하던 대전 영동 간 시외버스를 엑스포 기간 하루 7회로 늘립니다. 또 이 기간 영동역에는 상행과 하행 열차도 하루 한 편씩 증차됩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충북선 고속화철도 충주 도심 구간에 교각을 건설하는 대신 철도를 지하에 설치하자는 지중화 요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자운 충주시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기본 계획에는 충주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고가 교량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주요 도심 생활권에 대형 교각들이 줄지어 설치돼 경관과 도시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봉방동에서 산청면 구간 15km에 교량 7개와 터널 3개를 짓는 내용의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괴산군 연풍면 시구산 일대에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명소가 추진됩니다. 괴산군은 시구산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조령 4관문을 만들고 하늘숲 정원과 둘레길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80억 원이 투입되며 조선시대 교통, 군사 요충지였던 조령관문의 역사성을 계승한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됩니다. 청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와 공공기관에 공급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해 만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